처음으로 제가 배를 타고 전복이 아니라 이 좁은 수면이다 보니까 위에 경사면으로를 타고 넘어갔죠. 이상덕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다치지는 않아가지고 다행이었고 첫 사고였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윤희석이라고 뒤꿈치를 좀 프로펠러에 그때 당시에 많이 다쳤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아킬레스가 아니라 다행이었던 게 지금의 생각이고, 그때 당시에 뭐 프로펠러가 하나 물에 빠지면 지금이야 저희가 흔하게 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없어가지고 제가 잠수통을 미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건져서 다시 찾아서 갖고 오고, 그 넓은 수면에 땅바닥을 기면서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와서 다시 조립해서 써야 되는 그런 에피소드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세 그릇을 먹고 모 과장이 세 그릇 반을 먹더라고요. 왜냐면 젊고 어리기도 했지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없으니까 체력 훈련만, 미사리만 2바퀴씩 막 돌고 체력 훈련만 죽으라고 시키는 거야.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점심에 무조건 공깃밥 세 그릇. 그때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은 이제 그 지금 저기 카페 있고 음식점 있는 그 2층에서 그때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보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그릇씩 다 들고 이제 9명이 동시에 착석해서 이제 아까 김기용 과장이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먹는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한숨 쉬면서 아유 집에는 쌀이 떨어져 가지고 고기도 못 먹는데라고 얘기를 흘렸어요. 농담으로 이제 했는데 앞에서 김정희 씨가 울더라고. 훌쩍거리고. 근데 그만큼 절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가정 있는 분도 있고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다 어려웠고. 저희 졸업하기 전이죠. 4월 달이면 아직 한강이 추울 때인데 그때 부표 하나를 띄워놓고 거기를 닦고 오는 걸로 해서 수영 시합을 했었습니다. 수영 시합이라고 보다는 훈련의 일종이었었는데 라이프 자켓을 입고 갔어야 되는데 저도 수영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라이프 자켓을 벗고 가는 와중에 중간에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거기 한강에서 저도 죽을 뻔했죠. 네. 그때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빨리 구조정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엄청 마시고 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영근 과장이 오밍업장에서 제가 훈련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 좀 탄다고 좀 하다가 연습하다가 스로틀 랩하고 핸들 조작 잘못해서 오밍업장 밖으로 그냥 직선에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내가 아예 모터가 아작이 났어요. 가뜩이나 없는 아니 모터포트가. 거기가 워밍업장이 돌들이 있고 이제 그거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펠라 나가지 하부 다 나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부품이 없으니까 간혹 이제 쿠라 선생님이 일본 갔다 오면 이제 뭐 가스킷이나 이런 소모품들은 갖고 오는데 그런 뭐 저기 캐리어 바디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기아 케이스 같은 거는 안 갖고 오시니까 그거는 천상 이제 다른 데서 띄어서 이제 붙여서 쓰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 박영욱 선수가 그때 저희가 입수했을 때 눈이 엄청 많이. 그때 2000년 겨울에 진짜 엄청 진짜 많이 했죠. 허리창이 박영수 선수가 선수들 일기들 사이에서는 좀 괴짜에 좀 속하는 선수인데 그때 눈 치울 때 이제 넉거리하고 밀 때 이런 걸 막 미는데 장갑이 목장갑 젖잖아요. 젖으면은 보통 저희 같은 일반 해서 그냥 짜서 놓고 그랬는데 그 박영수 선수는 전자레인지다 녹이장에서 전자에다가 이제 불렸는데 반코트 장갑을 빨간색 반코트 장갑을 근데 얼마나 보니까 불이 나고 그 네오반에 거기에 막 여기가 막 차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전자레인지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장갑이
그 필라멘트처럼 이게 네. 심지 심지. 심지 이렇게 된 거예요. 빨갛게. 그런 경우가 있죠. 퇴소당할 뻔했죠. 네. 우유도 얘기해 우유. 그리고 그 다음 얼마 후에 우유를 이제 간식을 대표 먹는 나왔는데 우유 대표 먹는다고 이제 박용호 선수가 또 컵에다가 우유 대표인데 레인지에서 다 우유가 이렇게 넘쳐가지고 또 그게 또 지한테 걸려가지고 또 엄청 혼나고 결국에는 네. 박용호 선수가 결국에는 수리한 다음에 레인지 하나 사고 왔죠. 그 말씀은 그렇지. 핫팩을 하다가 식으니까 데핀다고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난리 났게. 그것도 박영수 선수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전자레인지 나중에 자기가 후보생 졸업하고 3기 때야? 아니 지금 수리하고 그거 바로 샀어? 수리하고 바로 네, 레인지 하나 기증. 사고 왔어요. 기증. 지금 식당에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위에 있는 거? 그걸걸? 기증이라고 있어. 아니 집에 남아있진 않겠지. 영수 형이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조정면을 안 따고 들어왔잖아요. 이제 다 조정면을 들어와서 땄는데 조정면허 그 60명 중에서 떨어진 사람이 맨 처음에 떨어진 사람이 4-5명 됐어요. 처음에 다 붙고 근데 그 4-5명 중에서 또 다시 이제 재시험봤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번 또 떨어지는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게 또 박영수 네. 3번인가 그냥. 그러니까 그래고 세 번째 아무튼 근데 두 번째 떨어질 때가 막 강창현 선수가 같이 떨어져갖고 같이 갔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떨어진 또 일화가 쭉 가다가 분명히 뒤에 있는 심사위원이 자연 15도 이랬대요. 근데 바로 우측으로 확 가고 그 심사위원 다 놀라고 바로 내리라고. 아 왜 자연으로 돌리는데 왜 우연을 저는 분명히 우연을 들었는데요. 그러더라고. 세 번 떨어져고 그때 또 이제 또 이모 실장이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좀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 좀 쉬었다 오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거는 분명히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건 날 자르려고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든 있어야겠다 그러고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아무튼 근데 몇 번 좀 잘릴 뻔했죠. 맨 처음에는 살 빼는 거 그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 6개월가 지나갔더니 갑자기 이제 일본에서 후배 선생님 오더니 한국 선수 너무 큽니다. 이걸 한마디 했어요. 너무 크다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체중을 이제 적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했을 때 그때 선수들이 이제 좀 많이 말리고 뭐 탈수 증상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대표적인 또 박민수 선수가 막 많이 이제 좀 체중 조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어미극장에서 배 탈 때는 배 타는 사람은 많은데 배는 몇 대 없으니까는 뭐 좀만 잘못하면은 뭐 제널티 좋아하고 무조건 돌고 막 그래갖고 막 오세훈 선수 아마 거기 한 50바퀴를 돈 적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때 그게 벌점 누적제. 그래서 뭐 하면 벌점 몇 점. 그래서 차면은 하늘 중에서 그때 제가 40바퀴 돌았어요. 오영업장 40바퀴. 오영업장. 그때 박민 선수가 같이 뛰었는데 그게 한 바퀴가 1km가 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박민 선수 제일 반대편에서 쓰러진 거예요. 저는 그때 박민수랑 같이 뛰고 있었어요. 네. 멤버가. 쓰러져서 거기까지 막 달려왔죠. 달려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하도 신발 이렇게 벗겨주고. 왜 신현 선생이 무조건 다 벗겨 이랬어요. 다 벗겨 뭐 실오라는 게 언제 하나도 안 하는 거 치고 그 신발 벗기고 싹 다 벗기라고 그래가지고. 모자 물 떠서 이제 모자로 물 막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바지를 싹 벗기는데 박민 선수가 벌점 받은 이유가 담배 피다 그랬어요. 담배 피면 벌점이 10점 뭐 이래가지고 그 담배 누적 점수 때문에 이제 뛴 벌을 받았는데 그 바지를 딱 벗기려고 했더니 여기는 안 돼 세준아 그래서 그 바지를 딱 벗기니까 팬티 사이에 담배가 딱 하나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신이라는 교관이 딱 보더니 방금 정신 못 차렸구나. 그걸 딱 하자마자 바로 손발이 쫙 꼬여가지고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정훈 형의 그게 제가 그때 당시 저희가 88 라이트를 폈을 거예요. 그 하늘색 88 라이트. 파란색.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 라이트하고 딱 꼬리 딱 넣어가지고 딱 한 여태까지 되나 딱 반갑고 그걸 잡고 안 넣으니까 다 벗기라고 그러는데 안 나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게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게 뭐가 있나? 대단하다. 여기 안 돼. 그렇게 하는데 안 된다. 근데 다 벗기라고 그래서 벗겼더니 그냥 거기 막 담배가 나와가지고 저희 팬티 밴드에 딱 있더라고요. 완전 웃겼어요. 그 와중에 손 넘어가는데 저희 웃겨가지고. 그 당시에 영역이 많은 건 알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경정이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또 활성화됐을 때
그때 깨달았던 그 업무의 중요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경주 운영, 심판 운영, 선수 운영, 장비 운영, 그다음에 공정까지 이 5가지 기능이 어찌 보면 경정 전체 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필수적인 핵이었. 물론 이제 방송은 거기에 조금 다른 차원이었었습니다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시작할 때 아마 훗날에 미리 그거를 좀 정확하게 우리를 컨설팅을 했더라면, 일본이든 또 다른 경주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았더라면 아마 그 당시에 1기나 2기의 자격증을 취득했던 그 직원들에게 시작할 때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여건으로 아마 그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그 훗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드러나고 뭐 좀 그래서 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직원들과 많은 영역에서의 이렇게 뭐가 됩니까? 공정성 시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갈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오셨던 직원분들이 조금 서운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정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물론 그 고객들한테 이제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 경정을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게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모든 거를 다 이제 전 직원들이 공유도 하고 많이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진짜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선수나 뭐 고객들보다 직원들이 더 이렇게 좀 그 심도 있게 이렇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도 대뚱말뚱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짜 좀 절실하지 않을까 오히려. 88 올림픽이 끝나고 공단을 창립한 그분들, 또 일기 경륜 선수들, 또 일기 경정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좀 예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들이 없었으면은, 그들의 피눈물이 없었으면 과연 지금의 경정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여가 생활을 그 남는 시간 시합을 뛰고 남는 시간에 다른 무슨 일을 했으면은 20년간의 그 경력이 쌓여서 선수를 그만두더라도 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뭐 제가 선수로서 뛰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경정이 많이 번창할 거라는 그런 그 처음에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었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모터보트 대회도 공단 이름으로 해서 타이틀로 해서 개최도 하고 여러 그 메이저 활동으로 해서 많이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점점 그 옛날에 그 열정들이 다 같이 이렇게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할까? 약간 너무 구속돼 20년 동안 너무 같은 사람만 맨날 만나고 같은 사람들랑 1박 3일 지내고 나와서 또 그 사람들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우물한 개구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까 박건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선수들은 경기 끝나면 선수들끼리 모이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처럼 정반대로 생활을 했어요. 나가서 대인관계 넓히고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물론 거기서 정당하게 얘기했죠. 저는 경쟁선수다. 단 절대 불법은 없다. 그러면서 막 대외적으로 발을 넓히고 했던 것 뭐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첫째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일기로서 선배로서 여기도 그런 거 있지만 제가 조금만 기수가 낮았으면 경정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 근데 선배라는 어떤 눈치 그런 것 때문에 좀 배를 타도 나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조금은 덜 조심하게 되고 앞에 배 타는 거에서 조금 조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내 성적을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해봤으면 했는데 그걸 못 해본 거. 근데 경정하면서 참 뭐 정말 친한, 그러니까 현아이도 마찬가지고 강창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유근영 선수, 후배는 뭐 유근영 선수 이렇게 정말 한솥밥 오래동안 먹고 정말 친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참 그때 좀 항상 참 너무 가슴 아프고 다시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람 와서 얘기도 못하고 뭐 이런 거에서 참 그때 참 제일 그때가 제일 가슴 아픈데 나간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현아이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서 울컥한 이유가 나간 사람은 뭐 저희가 이제 안 나가서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뭐 1년 동안 뭐 그 정도까지도 이게 후유증이 심하고 뭐 우울증도 오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남기고 싶은 말은 저는 떠날 때 정말 후회 없이 경정을 보낼 수 있을 때 그 정도로 이제 그러려면 제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후배들한테도 좀 본보기가 되는 게임을 해야 되고 존경받는 선배로서의 모든 걸 다 해야겠죠. 그런 선수로 남다가 경정 후회 없이 떠나고 싶습니다. 이 경정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는 제 하나의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가 정말 후회 없는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거를 마무리로 잘 지을 수 있도록 남은 뭐 선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바꿔야 되는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 선수들 앞으로 대표에서든 아니면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 할 수 있다면 경주는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선배로서 우선 첫째 모범이 되고 저희 동기들한테도 형 동생이지만 같이 모범이 돼서 우리가 먼저 똑바로 가는 거면 사람이 바른 생각으로 바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들이 지금 엉키고 설켰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타를 푸는 첫 매듭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경정을 20년을 하는데 앞으로 20년은 또 이런 인터뷰가 있다면 정말 웃으면서 경정 정말 좋아졌구나. 그런 시간을 한번 되뇌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일단 심판 자격을 딱 새로 받는 뭐 후배분들이 있다면 정말 선수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심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가 규정 규칙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경륜경정법부터 시작해서 심판 판정 규칙까지 다 숙지해서 최소한 선수들하고 판정 관련해서 경주 운영 관련해서 뭐 토론이 있든 대화가 있든 뭐 그러면 선수들한테 이렇게 밀려서는 안 돼요. 정말 적어도 내가 배는 못할지언정 뭐 규정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제 심판 쪽에 계신 그 후배분들은 일단 본인이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규정 규칙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상황에 맞는 동영상도 찾아가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는다는 거를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관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이제 선수분들이 전복 정비 다 하고 이제 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선수분들보다 좀 더 많이 알으셔야 되고 그러려 많이 알라고 하면 선수들보다 더 많이 분해 정비를 한번 해봐야 되고 계측기를 찍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그래도 아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저는 아베 주빈이 형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정비 쪽뿐만 아니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심판 자체, 심판이 되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되시는 분들은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환경을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공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공단 체제가 수렴보직으로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심판의 영역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전문화될 수 있게끔 사실은 심판이란 게 어느 가맹단체에도 다 똑같겠지만은 시간을 통해서 축적을 하고 그 경력이 사실은 또 그만큼의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도 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조직에서도 관심 갖고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개개인 심판들도 사실은 아까 최동훈 님의 말대로 각자의 어떤 준비되는 모습, 저희가 또 노력하는 모습, 그러면서 정말로 경정 심판은 고객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게끔 인정받는 어떤 그런 심판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저희 또한 노력하고 어쨌든 조직의 또 환경도 그렇게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첫 직장을 경정으로 뭐 어떻게 보면 물론 스포츠 선수지만 직장 아니겠습니까? 첫 직장을 살면서 이 선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직업이라는 게 경정을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물론 한 10여 년간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만뒀지만 아직도 이 일기로서의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여기 이 경정에 목을 담고 누구보다도 이 경정이 크게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물론 점점 열악한 상황이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잘 헤쳐나가서 적어도 제가 죽기 전까지는 경정이 꾸준히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야, 손 딱 잡아, 손을. 수영 못해. 때려주고. 막아치지 말아보지. 죽었어. 수영 못해. 손 올려. 빨리 좀 꺼내봐.
또 밀었어. 또 누가 밀었어? 자, 이제 정리해, 정리. 자, 송 선생님 안 오면 오늘 작업 정리했어. 자, 납수 처음으로 했다. 자, 경정 화이팅!